네, 마이너스권 양대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어떤 시장 여러분은 힌트 찾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다시 AI 버블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 쪽에 무게감이 가나 싶었는데 다시 돌고 돌아 바이오 쪽이 좀 더 승기를 잡는 건가? 계속해서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AI 버블론부터 저희는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챙겨와 봤습니다. 자, 우리 송민철 차장님. 반도체 보는 게 뭔가 트렌디하지 않은 거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즘 시장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매출 이제 정말 1000조 이상 기대될 수 있다?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메가사이클이다라는 얘기는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봐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반도체 조정 관련해서는 2주 정도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이 AI 거품은 꾸준히 나올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고 이 하락에 대한 명분일 뿐이다. 내년에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분할 매수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 먼저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휴가를 가서 내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급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 21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으로 분할 매수 구간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HBM 4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HBM3E가 주요 매출처는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구글 TPU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자체 칩 개발인 NPU 시대가 돌입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전히 더욱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까지 내려온 거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자리, 매수하기에도 부담 없는 자리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멀리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자 의견 주고 계시네요. 자, 우리 차 소장님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짜 21선 안착은 했는데 이게 M자형으로 만들어질까 봐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도모하기에는 일단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판단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거품이다라고 보면 거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이렇게 1, 2%씩 빠지는 게 과연 거품인가? 라고 본다라면 이건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라고 좀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것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겠나. 거품이 왔다라고 한다라면 거품은 꺼져야죠. 거품 꺼지면 오늘 7, 8%가 밀려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일단은 기술적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자형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쌍봉이라고 부르죠. 이제 쌍봉이라고 부르면서 11만 원이 쌍봉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아직 거리는 좀 있는 상태고 또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 10개 정도 증권사가 내년도에 대한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반도체 사이클은 살아있다. 두 번째는 수출 기업들의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둘 다 양수 겹장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10만 원 구간까지 온다라면 저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만나는 구간은 대략 한 10만 원 선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버블이 있다라고 하는데 디램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많이 짓고 있고요. 더군다나 HBM은 좀 완판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비수기인 4분기 때 17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차트상이나 그다음에 펀드멘탈상이나 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할 때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이게 좀 영향이 있을 만한 단독 뉴스일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장님. 그 투자 경고 개선안이 연내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투경 딱지를 달고 있는데 이것이 연내 발표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수급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트리거를 좀 찾아볼 수 있나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 투자 경고가 지금 SK 하이닉스, 듀에빌, 네. SK 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같은 종목들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투경이 해제되기 전에 사셔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투경이 이제 해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신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더군다나 저는 이 투자 경고가 도움이 되는 거가 뭐냐면 고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용 매수를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 이게 갑자기 얘네들이 최근에 급등해서 한 게 아니라 작년 대비 급등이잖아요. 네. 그렇고 작년 대비 급등한 이유가 이게 무슨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종목도 아니고 이익이 증가해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올해 그러한 방식이 나오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소위 이제 작전 종목으로 불리우는 몇몇 불편한 것들을 막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와 불편한 것들을 구분해 나는 방법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니까 올해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매수 기회다. 그것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듀에빌. 이들의 공통점 뭐다? 실적이 대거 좋고 더군다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배당까지 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올 연말에 놓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경고 개선안이 뭐 연내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경고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지정하는 요건을 조금 손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가 됐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순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할 때 매수의 타이밍으로 우리는 활용하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매수에 용감하게 클릭 버튼 누를 수 있도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오늘 결국 돌고 돌아서 승자는 바이오인가 싶습니다. 근데 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오히려 그동안 누누이 들었던 시총 상단주 플랫폼 종목들보다 비만주가 더 다시 움직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힘을 못 내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큰 이유 같긴 네. 합니다. 네, ADC 플랫폼사 충분히 정말 잠재력은 있는데 네.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관련주들은 좀 힘을 좀 잃어가고 거기에 대안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좀 더욱더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갈 수 있는 시가총액 큰 업종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인데 지금 시장 상태가 워낙 그렇게 양호하진 않기 때문에 수급상 어쩔 수 없이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JP모간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12월 달에는 좀 부각이 됐는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태평양 이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죠. 기대감으로 좀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제품이죠. 예. DD01 이 미국에서 이제 지방 간 질환 및 이 지방 간염 환자 대상으로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어떻게 발표를 함에 의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나 그리고 아니면 벤처 캐피탈의 관심과 그리고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재료적 가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트랙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D&D 파마텍을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차 소장님, 고개를 들잖아요. 그리고 21선을 안착하면 이거는 또 하나 정고 돌파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수급이죠. 수급, 네, 예. 수급이 현재 지금 붙었죠.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4일 연속 붙었고 예. 외국인도 어제 붙었습니다. 수급이 이제 붙으면서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매우 고문적이죠. 단순하게 어떤 뭐 차장님 말씀하신 중요한 이슈들 이것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9만 원대 결국 9만 원 이하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9만 원이 넘어서면서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올라가는.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고 11만 원 가기 위해서 거래량이 조금 꿈틀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네. 내러티브를 제외한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0만 5천 원에서 약간 조정을 받으면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현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컵 모양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 패턴에서 만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세 방향성 고개를 든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양매수 주체가 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충분히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방향성을 설계하면서 주가 바라보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해 줄지 아니면 정말 컵 모양을 그 컵 손잡이 부분이죠. 만들어주고 갈지 이 부분 좀 저희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D&D 파마트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자, 로봇으로 가보죠. 오늘 로봇은 사실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현대무백스가 자리 지켜줍니다. 수급이 그래도 들어와요. 차장님,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로보티즈, 클로봇, 원익홀딩스 그리고 현대무백스 이 순서대로 뭔가 좀 시선 집중을 쾅쾅쾅쾅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무백스, 사실 이 종목은 노란봉투법 화제였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데 오늘 글쎄요, 이 종목군이 꼬리가 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를 다 했다라고 보실지,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글루미한데요. 여기서의 방향성 점검은요? 네, 로봇주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좀 네. 돌고 있는 현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확실한 거는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는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제 올해 최고의 업종을 뽑자고 하면은 뭐 반도체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조방원도 아니고 결국엔 지금 로봇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선출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주 안에서 그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 물류 자동화 관련이 좀 유망하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대 중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현대모백스는 이 대주주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로 네. 물류뿐만 아니라 이 유통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 가전식품 뷰티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가 이 559억 이렇게 수주를 줌으로써 전체 매출액의 한 16% 정도 되니까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구가 지금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으나 향후에는 이렇게 로봇화 되고 전산화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좀 효과가 좀 반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오늘 꼬리를 단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대주주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 지분 처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일부 매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요? 네네. 좀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좀 일부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네, 비중 조절을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이고 나서부터요. 소장님, 이거 위험 시그널이에요? 긍정 시그널이에요? 꼬리와 장대 거래량. 분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분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전에 대략 한 점심시간 이전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고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점심시간 이전에 대략 한 4천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4천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게 지금 다 매물대가 됐다라는 거죠. 내일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야 되고 모레 올라가야 되면 최소한 거래량이 6천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거래량이 그렇게 과거에 거래량이 많았던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잡지 않았다라면 다 수익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50% 이상 정리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겠고요. 이것이 내러티브가 없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오늘 다른 로봇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런 분위기에 또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엑스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뭐 오늘 그럼 나는 오늘 고점에 샀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엑스를 냉정히 놓고 본다라면 저 차트에 내일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물리신 분들의 또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세요, 차 소장님은? 아닙니다. 저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우리 주위에서 보이긴 하지만 주가라든지 매출과 영업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예. 언젠가 로봇은 올 겁니다. 제 생에 안 올 수도 있고 제 다음 생에 올 수도 있고 제 생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젠슨왕이 왔을 때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죠.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를 짧게 끊어치기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로봇 사회가 오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로봇 사회가 온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거나 쉽지는 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간 올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돈도 자원이지만 시간도 자원이다라면 그런 어떤 이벤트 드리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갈 자리에서는 끊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의견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내일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 관망 의견까지 현대모비엑스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1위 종목이 APR입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APR을 네 번째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매력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화장품주는 그동안 좀 신뢰도 면에 있어서 좀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수출 데이터 보고 나서 그래도 잘 팔리니까 그리고 내년도 실적 좋겠지 이런 기대감을 또 만든 걸까요? 다시 또 돌파해야 할 중요한 무게감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돼요. 네, 저는 그때 APR을 보면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 카테고리를 이제 화장품 미용 쪽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급성장하는 이제 실적주, 네, 그게 맞지 않을까, 네, 엄연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보다 어린 이제 김병훈 대표 이렇게 연설을 들으면은 예.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대표의 이 마인드가 예.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R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단일 카테고리보다는 계속 신제품이 나옵니다. 뭐 프리미어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지금 이미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를 재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모품 전략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적이 내년에도 좀 콘턴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분기마다 광고비나 이제 매출 비율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이 반품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 채널별 이 성장률을 체크해 가면서 아직은 이제 워낙 이제 고가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심조심 투자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APR은 많이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우여곡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올라온 거면 참 다시 또 10조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그럼 뚫어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로 우리는 또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뚫어줄 가능성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9월, 10월 달에 다른 종목들 뭐 삼성전자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APR은 뭐 그전에 수익이 났습니다만 이 구간에는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팔 신호도 안 좋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더군다나 불프에서 또 많이 팔렸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화장품주들이 오늘 또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엑스가 좀 다른 것은 현대모비엑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주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APR 같은 경우도 나쁜 건 아닌데 주변주들이 오늘 또 고개를 또 들어주기 시작하고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다 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여기서 만약에 27만 9,500원이 고점이었는데 28만 원만 뚫어주게 되면 새로운 이제 50주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열려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장에서 거래량이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늘 외국계가 좀 많이 사는 예. 듯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뭐 코멘트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손잡고 좀 다시 들어오면서 양봉 펼쳐지고 있는데 돌파력 테스트 28만 원 만들어 가는지 뚫고 가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의견입니다. 추가 움직임 저희도 지켜볼게요. 주변주가 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또 들어봅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 중에 하나. 스페이스 X 보겠습니다. 스피어고요. 특수합금 관련해서 또 공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단기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숱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스피어도 사실 경고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끼 있게 올라가는 종목 하면 스피어를 또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의견은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네. 각광받는 업종이 로봇, 자율주행, 우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연초에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설된 게 이 전 정권이라는 이유로 약간 좀 부각이 안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 스페이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게다가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방산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다 네.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수급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대량 매수가 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 역시 대량 매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우주 관련주들은 좀 연말까지 갖고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의 수급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 매니저들 위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 지수인 이 지수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 이제 부지런히 이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발사체용 특수합금을 이제 납품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민간 기업의 중심에 발주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장기 계약 뭐 구체적으로 뭐 기간이나 단가 물량이 구체화될수록 계속 실적이 얼마큼 빨리 이렇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우주 관련주 안에서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스피어에 거는 기대감이 또 있다. 조금 더 연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호흡력까지 긍정적으로는 펼쳐주고 계십니다. 사장님께 의견 들을게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AI 거품론일 때 우주항공? 이게 선택을 뭔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약간의 프레임 씌워진 섹터 움직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근데 또 우주가 가야지 자율주행도 이루어지고 뭐도 이루어지고 AI 인프라 따닌 것은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되거든요. 결국 시간이 문제죠. 예. 당장 이제 뭐 우리가 우주 시대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인데 스피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권이 갖고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레이딩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주식들은 보유하기도 어렵고 트레이딩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스페이스 X 상장과 그러니까 상장 예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높고 더군다나 대형주들이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피어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8,000원대, 10,000원대 있었을 때의 내러티브와 지금의 내러티브 바뀐 건 없죠. 단지 이제 여기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 아니면 조금 어렵다. 반면에 제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오히려 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대안으로서 좀 지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 보고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우주를 미사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발사체를 쏘면 예, 어떤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롯이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우주 발사체를 1년에 한 번씩 쏜다. 그것이 자꾸 누적이 돼야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 수주도 받아서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좀 묵직하게 보려면 이 경고 종목에 있을 때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을 것 같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 트레이딩은 좀 그러니까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상당히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아니면 상당히 좀 매매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도 계속해서 그 차수를 좀 늘려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 지금 자리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대안까지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능하냐 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스페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항공 봤으니 자율주행도 바라봐야겠죠. SOS랩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안내자라고 해야 될까요? 타고 로보택시가 운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없이도 로보택시 테스트 해봤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네요. 사장님,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 옛날에 딱 쌍두마차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퓨런티어고요. 하나는 SOS랩인데 지금 오늘 장을 보니까 끝까지 시세가 유지되는 건가? 약간 여기도 물음표가 달려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만약 정말 전 세계를 정말 씹쓴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라이더는 안 쓰기 때문에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했는데 직원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얘기해 보니까는 절반 대 절반이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는 다시 정말 기술력이 월등하거나 아니면 개발 단가가 낮춰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원들도 많아갖고 예, 아직은 이 시장은 생활화된 게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중립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 라이더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실내로 이제 현대차와의 200억 계약도 이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협력사 SL과 양산의 생산 라인 구축 품질 관리 협업으로 인해서 이 대량 공급이 가능한다는 거는 이 로봇 쪽에 좀 쓰이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이 라이더의 장점이 이 거리 측정이나 뭐 환경 인식 그리고 지도 작성 등에서 이 핵심 센서로 이제 활용하는 데에서는 이 카메라 센서보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끝난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정정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기려면은 어쩔 수 없이 라이다를 이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양산 매출 비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 매출, 그 샘플 매출이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본격적인 건 이제 양산 매출이거든요. 과연 공장을 완공해서 가동률을 얼마큼 이제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총 마진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 거품의 결론은 이제 이 현금이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을 소진하면은 채 이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냥 끝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얼마큼 앞당길 수 있느냐가 뭐 모든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이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 내년에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느냐. 네. 근데 오늘 또 리포트에서 커버하기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현대차 쪽의 로봇 납품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좀 더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멘텀까지 봤을 때 이것저것 잘하니까 괜찮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후순위로 보세요? 후순위는 아니라 네. 항상 이제 주식은 이제 기대감이 먼저 네네.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향후에 이거 정말 앞당겨 갖고 실적을 반영을 먼저 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란 충분한 이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너무 높다고 하는 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차트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박스 같은데요? 네, 박스입니다. 박스에서 거래량이 한번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2,000원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8월, 9월, 10월, 12월 달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지금 12,000원 이제 박스권에 현재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또 이제 여기서도 음봉, 길게 긴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막 붙이는 것 같아요. 막 붙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5대 이제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실험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제 한 군데 찔끔, 언제 지금 나오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좀 하고요. 또 아까 제가 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최근에 상장된 우리가
페스카로라는 기업도 한번 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장된 페스카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통신이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안 관련주거든요. 네. 자동차 보안 관련주입니다. 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보안 관련주로 좀 특이한 이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많은 데이터들을 좀 쌓아놓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봐야죠. 바로 자율주행이 온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 가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으로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다. 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0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맞아요. 좋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페스카로 같은 종목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량 보안 솔루션 업체 이 종목군도 필요성은 있을 테니까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4,000선 하회합니다. 3,998선 지나고요. 코스닥은 915선 나타나네요. 좀 더 꼼꼼한 대응 필요한 오늘장인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